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강원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오르는 쌀값인데요. 농민들은 아직 멀었다며 벼수매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수하기 한창인 춘천의 한 들녘입니다. 콤바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누런 나달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심했던 폭염을 견뎌낸 터라 생산량이 걱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2.4%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원도는 쌀 생산량이 조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철원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관심은 수확량보다는 온통 쌀 가격에 모아져 있습니다. 진짜 올해 별로예요. 별로고 쌀값을 적어도 22만 원 내지 23만 원까지는 해주면 우리야 좋죠. 농민들은 거리에 나서 쌀값을 올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80kg 기준 13만 원까지 폭락했던 쌀값은 요즘 19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적다고 말합니다. 당장 벼 40kg 수매가를 6만 원대까지 올리라고 주장합니다. 철원 지역 농협들은 지난달 6만 6천 원까지 올렸지만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관망 중입니다. 2004년도에 마지막으로 추국 수매할 때에 받은 벼값이 6만 440원이었습니다. 40kg 조국으로. 또 앞으로 5년간 벼 수매가를 결정할 정부의 목표 가격을 현재 80kg 기준 18만 8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올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강원도를 공급 과잉 지역으로 진단을 했는데 앞으로 3년간 지금보다 4배 가까운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주택 공급 조절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 2,816호에서 지난 8월 현재 5,240호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 평균치인 2,800여 호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 가운데 원주가 1,700여 호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강원도를 공급 과잉 지역으로 진단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 시지역 가운데 원주시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시장 유형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정체, 쇠퇴 진입시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원주 기업 도시 조성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실수요를 넘어 과잉 공급된 데다 9.13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서울로 투자자들이 편중되면서 지역의 거래 침체와 미분양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괜찮은 그런 시장이었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최근에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이러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동계올림픽 호재로 강원도는 지난 4년간 소폭 상승했었기 때문에 아직은 침체 진입기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3년간 공급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3년치의 4배 가까운 13,700여 호에 달해 주택 공급 조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몇 년간은. 미분양 해소 대책을 통해서 미분양이 좀 소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거래세 완화와 다주택자를 포함한 대출 규제 완화 등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면적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건 지난 2013년. 강원도가 옥계지구의 기반시설 조성을 직접 시작한 것 외에는 5년이 훨씬 넘도록 손에 잡히는 진전이 없습니다. 진척은커녕 면적을 계속 축소해가는 상황입니다. 강릉 구정지구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 동해 망상지구는 40% 축소되고 북평지구는 올해 안에 고작 11%만 남게 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길도 못 닦고 이 포도 팔아먹냐고 숱한 차 애를 많이 먹었는데 좀 풀린다. 이거 풀리면 우째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열불이 터져가지고. 나머지 구역도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 또 해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가서 확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때 가서 안 되면은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뿐만 아니라 마을이 공공개발에서 소외되는 불이익도 겪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면서 일체 개발 사업이나 주민 수건 사업도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농작물 팔고 사는데 도로가 좁아나 놓으니까 동해시에 이런 도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다고. 다 했다고. 불만이 팽배한 주민들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거창했던 구상은 옹색하게 쪼그라들고 주민들의 원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속초항에서 북방항로 운항이 재개되면 선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해안과 항로 경쟁 체제가 된다면 서로 이익은 내지 못한 채 보조금만 쏟아붓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DBS 크루즈 페리의 이스턴 드림호는 취항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로 활성화를 명목으로 강원도와 동해시는 수년간 운항 장려금과 손실 보전금 등 8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운항 장려금과 손실 보전금 지원은 중단됐지만 조례에 따라 화물 유치 장려금은 매년 2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으로 항로를 유지하는 셈입니다. 속초항도 정기 항로가 취항하면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에 70항차를 운항한다고 가정했을 때 강원도와 속초시가 선사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연간 1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3년 3월 취항했던 스테나 데아라인의 뉴블루 오션호도 129항차를 운항하면서 1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자 운영이 개선되지 않아 1년여 만에 항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속초항에서 정기 항로가 취항해 동해항과 경쟁을 벌인다면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나친 출행 경쟁을 피하면서 부단한 시장 개척과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파급 효과와 실익은 있을지 고민해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어제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 난방비가 큰 부담인 에너지 빈곤층들은 이번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황정희 할머니의 연탄 보일러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지만 연탄값 걱정에 아직 난방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아끼느라고 못 되죠. 그냥 지내야지 어떻게. 더 추우면 연탄불을 피울까만. 이 연탄 한 장의 가격이 700원입니다. 2년 새 200원이나 값이 올랐습니다. 하루를 버티려면 8장 정도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하루 난방비 5,600원은 빈곤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86살 윤순매 할머니의 집에는 연탄이 3장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연탄은행이 연탄을 가져다 놓자 그제서야 얼굴에 웃음이 감돕니다. 고맙지요.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좀 모두 저거 해주셔서 고맙지요. 이런 에너지 빈곤층에게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난방비를 지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탄 쿠폰은 정부가 올린 연탄값에 인상분만큼만 지원하는 금액이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경우 3인 가구가 지원받는 돈은 7달 동안 14만 5천 원이 전부입니다. 연탄은행과 같은 민간단체의 지원이 없다면 빈곤층의 겨울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에너지 빈곤층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구석구석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또 추운 겨울에 연탄 한 장 의지해서 겨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지만 매년 난방비가 걱정인 빈곤층들은 다시 찾아온 겨울나기가 큰 걱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25일 이전에 실명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실시한 도내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취합해 문제가 확인된 유치원 명단을 교육부 회의 결과에 따라 25일 이전에 실명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회는 일부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처분 정도의 사안이라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6만 9천여 건 가운데 월별로는 10월에 6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은 5만 9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10월과 11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공단은 특히 10월에는 수학여행과 단풍 관광이 많아 전세버스 사고가 가장 잦다며 안전운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본격적인 지원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장과 점검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와 교육, 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과 협조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모두 14,905명으로 지난해보다 238명이 줄었으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특별관리 대상자 특별실 13실을 포함한 574개의 시험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참석차 춘천을 방문하는 북한 축구팀이 오는 31일 춘천 애니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오는 31일 오후 춘천 애니고를 방문해 학생 기자단 등을 만납니다. 이번 아리스포츠컵 대회는 6개국 8개 팀 23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이 중 북한 선수단은 85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2018년) 도농상생 강원축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춘천역 앞 옛 캠프 페이지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축산 품목별로 20에서 50% 할인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